안녕하십니까. 요번 학기 재무관리 수업을 하게 된 정덕종입니다. 요번 시간부터는 그 1과 2과 3과 이렇게 진도를 나갈 거고, 최대한 그 진도를 나가면서 자세한 개념을 다 설명드리기보다는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학기 끝까지 우리가 교실에서 또 만날 거니까 꼭 공부 잘 하시고 저희 꼭 교실에서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1단원에서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뭐를 할 거냐면 재무관리 혹은 기업 재무 이 과목은 도대체 왜 배우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회사를 가면 내가 이 과목을 배워서 뭘 하게 되는 거야? 를 배운다기보다 그냥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재무는 뭐에 대한 거를 어떤 거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는 거냐면, 첫 번째, 회사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되나, 어떤 사업을 해야 되나, 어떤 장비를 사야 되나,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나.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투자를 하기 위한 장기 자금을 어디서 구할 건가? 그다음에 세 번째, 일상적으로 회사가 영업을 하려면 원재료 사와서 물건 만들어서 팔고 이렇게, 그리고 직원들 월급도 주고 관리비도 내고 임대료도 내고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이런 1년에 현금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재무관리, 기업 재무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에 가시면 이러한 활동을 관리하시는 최고 관리자가 CFO, 그래서 한국말로 재무관리자, 최고 재무관리자가 되겠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시면 이런 분들이 합리적인 아니면 더 회사에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데이터를 만들고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는 역할을 하시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 담당 회사에 따라서는 부사장 직급을 가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사장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셔서 보좌를 하시게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시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회사 조직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DS 부문, CE 부문, IM 부문 이렇게 세 가지 부문이 있어요. 여기 스마트폰 부문이랑 그다음에 생활 가전 사업 부문이랑 여기 반도체 부문, 여기를 총괄을 하시고 있는 분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되겠고, 각 사업 부문마다 부회장 혹은 사장 이렇게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DS 부문에는 여기 지금 이제 올해 바뀌시는 거라서 표시가 따로 됐죠. 경영지원실장이라는 분이 계시고, 요 밑에 회계나 재무나 격리 파트가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표시되지 않았지만 CE 부문, IM 부문 밑에도 각각 부문별로 경영지원실이 있을 거고, 그 밑에 또 재무랑 회계, 격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룹의 총괄 경영 지원을 하는 부서인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혹은 여기처럼 회사에 나중에 취업을 하시게 되면 이런 재무나 격리,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하시게 될 거고, 요거를 통해서 더 회사가 이익이 나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CFO가 하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여러분이 하시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 조직도인데 이제 회사 섹터가 아예 다르다 보니까, 아까는 IT 제조업체였고 여기는 지금 통신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약자로 돼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업부 혹은 센터 아니면 무슨 단 이렇게 부서가 나뉘어져 있고, 여기 지금 보시면 그 중에 회사의 어떤 총괄적인 경영을 지원하는 부서가 여기 있어요. 지금 보시면 작아서 혹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재무 그룹 밑에 세무 담당, 회계 담당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만약에 SK텔레콤 여기를 가시게 된다. 그러면 나는 이 큰 회사의 경영을 총괄적으로 특히 회계 세무 측면, 재무 측면에서 서포트를 하는 여기에서 역할을 하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우리 고려대학교 학교에 나와 있는 조직도예요. 학교는 일반적인 회사랑 약간 시스템이 다르긴 한데 총장님 밑에 회사로 말하면 부사장 그러니까 교무부총장, 연구부총장 이런 부총장이 계시고 요 교무부총장 밑에 각 학과가 이제 속해 있고 여기 연구부총장 밑에는 학교에 있는 많은 연구시설들이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 학교로 보면 여기 기획예산처 밑에 뭐 예산팀, 정책기획팀 이런 팀들이 있는데 이런 팀들에서 고려대학교의 총괄적인 재무, 회계, 세무 측면의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 요 처장님이 CFO 역할을 하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이제 화면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과목은 재무관리 기업재무라는 과목은 총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는 학문이라고 했죠. 근데 그거를 약간 좀 정리해서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하면 첫 번째 자본 예산, 그다음에 두 번째 자본 구조, 세 번째 운전자본의 관리를 하는 게 역시 기업재무, 재무관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 자본 예산은 뭐냐면 아까 첫 번째 장기 투자에 대한 거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 그러면 이 투자를 하면 비용보다 내가 이익이 많이 날까를 고민을 하는 게 자본 예산이고 자본 구조는 회사가 어떤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해가려면 자기 돈도 있지만 그 돈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고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옵션을 통해서 자본을 조달을 해야 될까? 그리고 부채는 어느 정도 가져가면 좋을까? 이런 거를 결정하는 게 자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또 이렇게 겹쳐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마지막으로는 운전자본 관리를 하는 게 또 기업재무 재무관리예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뭐냐면 일상적으로 맨날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물건을 파고 아니면 뭐 환불도 들어오고 또 새로 물건이 다 나갔으면 재고를 또 다시 채워 넣어야 되고 이런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관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를 운전자본의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관리, 기업재무는 요 세 가지 자본예산, 자본구조, 운전자본의 관리를 각각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최근 1월 정도부터 요 3월 초까지 해서 신문기사 제목을 뽑아본 건데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익숙한 회사들도 있어요. 뭐 호텔 롯데, 아니면 공기업, 광물자원공사, 그다음에 뭐 토스, 한국도로공사, 하나카드, 그다음에 지금 뭐 HDC, 현대산업개발 이런 회사들도 그냥 이런 회사들이 자금을 조달하고 뭐 갚고 뭐 하는 거는 그냥 일상적인 활동이에요. 그래서 요런 거를 아까 자본 예산, 자본 구조, 그다음에 운전자본의 관리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서 이런 거를 이제 회사에 더 이익이 되는 측면으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CF를 도와주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냥 맨날 일어나는 활동들이에요. 이렇게 회사에 자본을 빌리고 조달하고 갚고 하는 것들은. 그래서 그냥 진짜 그냥 우리가 밥 먹는 것처럼 이렇게 매일매일 발생을 하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건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래요. 기업 조직의 형태는 크게 개인회사, 합작한병회사,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주식회사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개인 회사는 그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개인이 이렇게 소규모로 운영하는 회사를 개인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애플도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다 창고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큰 기업들도 초기에는 요 개인 회사로 시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뭐 여기 조치원 밖에 나가서 보시면 뭐 술집이나 식당이나 많이 가시는 뭐 편의점이나 요 가게들 다 개인 회사죠. 보시면 장점은 회사, 그러니까 가게 이퀄 나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나면 모두 다 내가 갖죠. 근데 단점은 뭐겠어요? 회사가 빚이 나면, 가게가 빚이 나면 그게 다 내 빚이니까 내가 다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회사의 수명이 소유주의 수명과 같게 되니까 회사가 가게가 더 이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점이 있다. 단점과 단점이 있는 게 개인 회사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떤 형태가 있냐면 합자 한명 회사라는 게 있는데, 이 합자 한명 회사라는 거는 개인 회사랑 뒤에서 보실 주식 회사의 중간 형태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말에서 이 표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동업을 하는 거예요. 파트너 이렇게 해가지고 동업을 하는 거고, 네. 여기에 있는 그리고 합자 한명 회사의 장단점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개인 회사의 장단점과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개인 회사든 합자 한명 회사든 요런 조금 불편한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현대 사회가 발전하면서 생겨나게 된 게 주식회사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거의 많은 회사들, 뭐 큰 회사들은 다 요 주식회사 형태를 띠고 있고, 요 회사는 자체로 정관이랑 조례, 그러니까 무슨 자체의 법 같은 거죠, 규정 같은 거죠, 요런 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하나의 어떤 인격체예요. 그렇다 보니까 회사 자체 스스로 돈을 빌리고, 물론 그 결정은 사람이 하지만 회사 스스로 돈도 빌리고, 돈 빌렸으니까 투자해서 갚고, 아니면 뭐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 다른 회사랑 조인트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결정을 회사 스스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재무관리 기업 재무 측면에서 회사의 주인은 누구죠? 주주라고 하죠. 그런데 이 주주가 맨날 회사 경영에 참견할 수 없다 보니까 이 경영을 대신할 수 있는 경영자를 뽑죠. CEO, CFO, CIO 해가지고 쭉쭉 이제 최고 임원진들을 뽑고, 이제 그 임원진들이 뭐 팀장급, 차장급 뭐 이렇게 이제 장들을 또 뽑죠. 그러면 이제 거기 장들하고 인사팀이 합쳐서 나머지 부서원들을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긴 한데 이 주주들이 맨날 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 없으니 경영자를 뽑고, 그 경영자가 다시 회사 일반적인 직원들을 채용을 하는 형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자들은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을 하는 역할이고, 주주들의 이익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회사를 경영을 하는 역할을 위임받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회사의 장점은 뭐냐면, 이렇게 소유, 주주들하고 경영진이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주식을 사고 팔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유권은 언제든지 이전이 될 수 있고, 그렇고 회사의 수명이 뭐 어떤 직원 아니면 한 대표의 수명하고는 관계가 없죠. 이렇게 쭉 이어져 올 수 있는 거고, 주식회사의 장점은 뭐냐면, 혹시 주식 투자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앞으로 몇 번 강조를 드릴 텐데, 경영학을 공부 아니면 뭐 입문이라도 하셨으면 이렇게 뭐 주식을 해서 돈을 벌어보라는 게 아니라 꼭 주식 투자를 한번 해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제 저번 학기에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여기 계시니까 또
그렇게 강조를 이제 또 들으실 테니까 되게 지겨우실 수 있을 텐데, 증권사 가셔서 아니면 은행 가셔서 계좌 한번 만들고 HTS 내 컴퓨터에 아니면 스마트폰에 깔아서 어떻게 주식 사고 어떻게 파는 거고 이게 어떻게 체결이 되는 거고 수수료는 이 정도 어느 정도 되는 거고 이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를 한번 몸으로 느껴보라는 거예요. 꼭 주식 투자를 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 해서 돈을 벌고 안 벌고는 부차적인 문제고, 그래서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삼성전자 주식, 보통주 주식을 하나 샀어요. 그러면 4만원, 5만원에 샀다. 그러면 여러분이 최대한 잃을 수 있는 금액은 그냥 여러분이 투자한 금액 그 자체까지죠. 이게 뭐 더 손실이 난다고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4만원, 마이너스 5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오히려 다시 더 넣어야 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빵원이 되는 게 최대 손실이지 그게 더 마이너스로 내려가지는 않잖아요. 이제 그게 여기 보시면 한자로 유한 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개인회사, 합자 한명회사의 단점이었던 거를 여기서 주식회사에서는 장점으로 내가 투자를 했어. 100을 투자했어. 그러면 그 내가 투자했을 때 혹시 손실이 난다. 그러면 100까지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를 조금 더 쉽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물론 단점도 있어요. 이건 뭐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회사가 돈을 다 벌고 정부에 세금을 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남는 거 중에서 주는 게 여러분들한테 우리 투자자들한테 배당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또 개인이 배당을 받을 때 배당 소득세를 또 정부에서 원청 징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금이 이중과세가 된다는 문제가 있고, 근데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약간 주식회사의 형태를 약간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거는 합자 한명회사랑 주식회사의 중간 형태로 해가지고 유한책임회사, 영어 약자로는 LCC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회사 형태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주로 외국에 있는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이렇게 외국 본사랑 우리나라에 있는 파트너 이렇게 49대 51 아니면 50대 50 이렇게 조인트를 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요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요거를 보시면 그냥 우리가 많이 마시는 스타벅스 코리아 같은 것도 이게 다 LLC 형태로 우리나라 회사가 돼 있는 거에 보시면 미국 스타벅스 본사랑 우리나라 이마트가 50대 50씩 투자해가지고 LLC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 가셨을 수도 있는데 신세계 사이먼도 사이먼 그룹이랑 우리나라의 신세계가 조인트를 한 거죠. 그리고 무인양품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조금 논란이 됐었던 요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FRL 코리아도 롯데랑 일본에 있는 일본 유니클로, 일본 FRL이랑 합자 LLC 형태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주로 유니클로는 어디서 많이 보셨을 거냐면 롯데 백화점 아니면 롯데 마트, 롯데 계열의 어떤 가게들에서 이 유니클로가 많이 입점을 해 있는 게 그런 이유예요. 그리고 롯데 네슬레 코리아 이런 회사들도 다 LLC 형태고, 마지막으로 무슨 코리아가 안 붙는 회사 중에 또 대표적으로 동서식품 요 회사도 크래프트 하인즈라는 회사랑 우리나라의 동서가 50대 50으로 LLC 투자를 한 거고, 그다음에 동아 포카리 스웨트로 유명한 동아 오츠카도 동아라는 회사랑 일본의 오츠카라는 회사가 50대 50으로 이제 LLC로 들어온 거고, BR 코리아 이 회사 이름은 안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운영하는 던킨이나 베스킨라빈스도 다 지금 보시면 베스킨라빈스 본사가 33,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나머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 조인트로 투자를 해서 들어온 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 뒤에 또 이어서 바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